국민 여러분들, 이제 한 곳으로 집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태극기 진성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 이 상징적인 이 광화문 광장, 이곳은 바로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진성 우파 국민들의 놀이터가 돼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잠시 2년 전에 촛불 이 난동 세력들에게 잠시 빼앗겼었지만은 우리가 이 광화문 태극기 이 집회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수복해서 되찾았습니다. 되찾았으니까 모두들 이쪽으로 집결을 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아주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저번 주 토요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이 광화문 이 일대로 지금 광화문으로 집결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폭설 때문에 되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많이 연출이 되었는데 오늘은 아마 그런 이제 일은 없을 것 같고 전국에서 부산, 대구, 뭐 전라도에서부터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에서도 오늘 여기에 또 참여를 할 것입니다. 참여를 할 것이고 특히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금 이 광화문 이 앞으로 와가지고 전면에 서서 우리 선배 그리고 동료들의 앞에 서가지고 이 투쟁에 그 기치를 내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로 탄핵 사태, 이 탄핵 사태는 바로 2년 전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설마 하던 게 결국은 죄 없는 10원 한 푼 먹지 않은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놈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헌법재판관은 한마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사안이 올라오면은 탄핵을 기각을 시키든지 인용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어디에도 헌법에도 없는 그 대통령을 파면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어처구니 없이 지금 현재 탄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파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지금 그 탄핵 사유가 못 된다라는 그런 이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따위가 파면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안이 올라오면은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은 탄핵을 기각시킬 것이냐, 탄핵을 인용시킬 것이냐, 그것만 둘 중 하나만 판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자들은 왜 파면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탄핵 사유가 못 되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도 내릴 수 없는 사유도 못 되고 탄핵 기각 사유도 못 되고 인용 사유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범죄자를 갖다가 이 조사를 이제 이렇게 이 진술서를 꾸며 가지고 작성해서 검찰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검찰이 딱 보고 이 지금 현재 아는 사안은 뭐 이거는 도저히 범죄의 성립도 되지 않고 범죄를 어떻게 뭐 이걸 뭐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을 때는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헌법재판관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현재
헌법을 완전히 어겨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이야기가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완전히 유린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촛불 안동 세력들의 이 강난을 일으키는 그 기폭제가 되었던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 JTBC 손석기가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보도를 했죠, 여러분들. 그때 분명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 자들이 최순실이가 그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 각종 연설문을 태블릿 PC로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걸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이렇게 했다. 이런 이상한 또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 당시에 JTBC 손석기가 말했습니다.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드레스덴 연설문과 각종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태블릿 PC를 국가수에 검증을 했는데, 국가수에서 이 국가수 검증 결과 그 어디에도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속은 것입니다. 완전 사기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언론놈의 새끼들의 카드라식, 그 거짓 보도에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국민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짓 보도를 진실로 받아들여 버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국민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 전술을 갖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하물며 국업 공무원도 파면을 시키려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일국의 이 대통령을 그딴 식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은 임기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행사상의 죄를 지었더라도 만약에 탄핵을 시킬 수도 없고, 임기 중에는 조사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상의 죄를 지었더라도 퇴임한 이후에 조사를 해서 죄가 된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당한 이후에 한 달 만에 구속을 당했습니다.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안 받은 거 아닙니다. 1심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바로 2017년 11월 초순까지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4번, 거의 100번에 가까운 재판을 구치소와 법원을 꼬박꼬박 오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그 김세윤 판사는 그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도 없이 24년 판결을 때렸습니다. 그 검찰 특검 놈의 새끼들이 이야기한 그 흘러 넘친다고 했던 1년 전에 그 증거, 수없이 많다고 했던 그 증거, 재판장에 김세윤 판사 재판장 탁자 위에 단 하나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김세윤 판사 새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때린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미쳐 돌아버리겠죠.
증거 단 하나도 없이 18가지의 그 제목에 대한 전부 집권 남용 강요죄, 한마디로 대기업 회장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쳐다본 눈으로 쳐다본 그 자체를 묵시적 청탁죄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3자 뇌물죄, 그 이야기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도 없이, 객관적 판단도 없이 재판을 그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살인적인 그런 재판을 직접 박근혜 대통령은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판결을 때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예, 그 사법부가 사망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사법부 니들한테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고 그냥 다 던져줘 버린 그런 행구. 재판 보이콧을 하면서 항소도 하지 않고, 항소는 저 검찰 특검놈 새끼들이 형량이 적다고 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저 연약한 몸으로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쓸쓸히 지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저런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이 썩어빠진 이 법치, 무너진 이 법치, 헌법이 유린된 이 대한민국, 저 종북 주사파 놈들의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어 버리려고 구치소 독방에서 항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멀쩡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온전한 나라를 물려주려고 저렇게 자신의 뼈와 살을 내어주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멀쩡한 우리가 지금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나와서 투쟁해야죠, 여러분들. 그 무더운 이 삼복더위, 그 혹독한 추울 겨울, 지금 겨울을 사실상 3번이나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안위와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생각했다면은 저 탄핵 배신 역정 놈들과, 그리고 저 주사파 놈들, 그리고 문재인 저 세력들과 정치적 타협 협상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랬다면 탄핵은 안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탄핵을 당했더라도 한 달 이내에 풀려나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까짓거 여생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자신의 살과 뼈를 내주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감내하고 지금 저런 황전을 하는 순교자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저 박근혜 대통령의 저 투쟁, 국민 여러분들, 멀쩡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멀쩡한, 사지 멀쩡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게 알고 있었던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전부 다 이 광장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개월째 토요일 날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 또한 나오고 있고, 수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또한 군소규모의 크고 작은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제 살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집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생업은 뒤로 하고 내팽개 치놓고 오로지 지금 현재 이 잘못된 법치가 무너지고 사망을 하고 헌법이 완전히 말살된 이 대한민국,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 이제 그 식전 행사가 좀 있으면 시작될 것이고, 우리 본 행사는 1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부터 시작되고, 그 1시 이전에부터 수많은 군중이 여기에 물밀듯이 지금 이제 집계를 곧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웅장한 식전 행사가 펼쳐지니까 끝까지 함께 문재인을 이끌어내리는 이 투쟁의 현장에 애국 국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나오십시오.